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과 함께 예술인 복지 강화와 체육 분야 인권 보호, 문화산업 육성과 신한류 확산에 나섭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스님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8명을 새로 선임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기존 대표이사에서 이사장 체제로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고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관음성지 양양낙산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소원지 쓰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첫 기념행사로 전국 규모의 등달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우리 정부는 문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 강화와 체육 분야 인권 보호, 문화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새해 핵심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목표를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으로 잡고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일상의 회복과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신한류를 통한 문화 선도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2021년 한 해 문체부는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과 우리의 뛰어난 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회복과 문화 행복, 문화 경제와 문화 외교, 4대 전략과 15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문화 생태계 회복과 문화 향유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 눈에 띄는 전략입니다. 문체부는 현장 소통 및 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 이용권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힘든 관광 분야나 예술인 지원, 스포츠 기본법 제정, 공립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문화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구촌, 신한류 열풍에 걸맞는 문화선도국가 도약 전략도 강조됐습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은 실감 콘텐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콘텐츠 시장 흐름에 발맞춰 투자 확대,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문체부는 한류 등 높아진 국가유산과 연계하여 한류 연계 소비재, 서비스 분야 협업 상품 개발, 통합 홍보 등을 통해 문화, 한식, 미용, 중소기업 제품 등 4대 K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침해, 국제 공조나 스포츠 기업 원스톱 서비스,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의 교류와 문화 원조 확대 등이 세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는 문체부의 새 계획,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개최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황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민주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신년 특별 대담이 내일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BBS TV는 불기 2565년 신년 특별 대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 듣는다를 내일 오후 3시와 5일 저녁 9시 30분, 6일 오전 9시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방송합니다. BBS 라디오는 내일 오전 11시 원행 스님과의 신년 특별 대담을 전국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원행 스님은 BBS와의 신년 특별 대담에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코로나19 대응, 연등회 보존 방안, 출가자 감소 대책 등 종단의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스님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8명을 새로 선임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교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아 나눔의 집 정상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인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에 이은 후속 조치로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하고 나눔의 집 이사회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박정화 삼육요양원장과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교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2조 3항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인 나눔의 집 법인과 불교계의 의견과 청구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은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없었는 데다 임시이사들도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율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었고 복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배제되고 나눔의 집 임시이사에 개신교 재단 소속인 삼육요양원 원장 등이 포함된 것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나눔의 집 임시이사들이 3분의 2 이상의 승려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나눔의 집 정관을 바꿀 경우 불교계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불교계의 임시이사 선임을 먼저 요청하는 절차는 없다며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들을 선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 그 시설 담당하시는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상급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이런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후원금 횡령과 배임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은 경기도의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섰던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까지 잊혀지고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해저 탄광에서 일하다 수몰 사고로 희생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140여 명의 넋을 위로하고 조속한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79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지난달 30일 일본 야마구치현 고베시 도코나미 해변 추모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음종과 한국유족회가 참석하지 못했고 일본 유족과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기억하는 시민 모임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배 앞바다에 멈춰버린 시간이 현재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는 해저에 잠들어 있는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굴되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한국유족회는 강제징용과 같은 인권 유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희생자의 유골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를 이끄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표이사에서 이사장 체제로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사업 확대도 추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신년 계획,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재단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총무원장 스님을 대표이사로 두고 실무 책임을 맡는 상임이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는 겁니다. 재단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체제의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종법이나 종령이 기반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재단의 운영이 합리적이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종령에 근거해서 저희 정관도 개정하고 명실공히 26년을 맞이해서 재단이 어떤 종법령 테두리 속에서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또 내실 있게 발전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재단은 종령 제정을 통해 운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실무운영위원회를 꾸려 종단과 사업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면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돼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소외감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와 교육, 모금 활동 등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 현장에서 인권 침해와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재단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재단도 관리 감독하고 있고, 어떤 최대한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공유하면서 면밀하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재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산하시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미얀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을 마을 단위로 구체화하는 등 국제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체를 안정화시키고 현재 파트너 기관이 지속 가능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기조를 앞세워 소외계층의 동반자로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작년에 텔레비전 시청이 증가로 돌아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TV 수상기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51분으로 나타나 2019년에 2시간 42분, 2018년에 2시간 47분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라디오 이용 시간은 지난해 하루 평균 11분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 5일 이상 매체를 이용한 빈도도 지난해 TV 수상기는 77.1%로 나타나 2019년 75%, 2018년 76.5%를 넘어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표적인 관음 성지 양양 낙산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소원지 쓰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낙산사를 찾은 불자들과 국민들은 소원지를 쓰며 저마다의 서원과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경내 곳곳이 코로나19 극복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소원지로 물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낙산사를 찾은 참배객과 관광객들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 간절한 소망이 담긴 소원지를 써서 달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가능했던 예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힘든데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방임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빨리 종식이 돼서 모두 다 진짜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산사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소원지 쓰기 행사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원지 쓰기는 보타전과 의상대, 홍련암 등에서 낙산사를 찾는 누구나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지 금곡스님은 마음을 다해 간절한 기도 정진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토를 일구어 나가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낙산사에 오셔서 소원지도 달고 또 마음도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낙산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초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와 연탄, 겨울나기 상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양양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불자들을 위해 마스크 52만 장을 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 회장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관음사 아미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허운 스님을 비롯한 임기 2년의 신임 임원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상임 부회장에는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구암 스님이, 부회장에는 법화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관효 스님, 천태종 제주지부장 석용 스님,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제법 스님, 비구니회 대표 상덕 스님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첫 기념행사로 전국 규모의 등달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지만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선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대국민 운동이 석 달간 펼쳐집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마련한 등 달기 캠페인. 오늘부터 시작돼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대형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행렬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각자 사찰해서 등도 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으로 서운을 담은 등을 집에서도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을 5월 봉축 진행될 때까지. 이번 캠페인 기간엔 현대 사회 흐름에 맞는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능동적 주체로서 연등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등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팔모등 만들기 검색어를 통해 누구나 동참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언어도 번역해서 할 예정인데,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서 연등회 홈페이지 이외에 그다음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등 만들기 검색하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자료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국 규모의 등 달기 캠페인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규모 그룹으로 봉축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글로벌 축제로서의 외형적 모습보다는 연등회가 갖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참가단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적은 단위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룹들을 좀 엮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탑돌이라든가 사찰 주변을 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전의 모양과는 좀 다르게 다른 형태의 연등 행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별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구상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등회 보존회 위원회는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대중적 가치를 인정받은 연등회가 종교를 초월해
인류 공동의 가치를 더욱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진주불교회관의 수행단체인 법화경 독송회가 회관 내 대법당에서 2000일 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화경 독송회는 지난 2015년 1월 15일 부처님 전법도량 조성의 원을 세우고 수행과 정진으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84명의 회원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6년여 기간 동안 법화경 독송회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독송회를 갖고 월 1회 진주 수곡면에 있는 법련사에서 철야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2000일 기도회양에선 진주불교회관 2층 가야불교대학 강의실내 반가사유상 조성불사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불사금 모금을 완료해 회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선 제12대 임금 인종이 스승인 하서 김인우에게 하사한 묵죽도의 목판이 도난 14년 만에 회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경찰청 진흥수사대와 공조수사를 통해 조선 인종 때 학자 김인우를 모신 전남 장성 피람서원에서 지난 2006년 도난된 하서 유묵 묵죽도판 3점을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서울 한복진흥센터에서 2021년 한복문화진흥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는 한복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그레타리 한복 이용주, 당초문 한복 김인자, 다나주단 김다나 디자이너가 수상했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둔 어제 전남 해남향교 등 전국 곳곳에서 입춘대길과 코로나 퇴치를 기원하며 입춘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입춘은 한 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실질적인 새해인데요. 올해는 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붙이는 입춘천마다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는 기원들이 함께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